냉찜질의 역할은 온찜질의 역할은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즉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이마 거상 수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멍과 붓기예요. 수술 후 일주일차, 즉 실밥을 뽑은 날을 보게 되면 눈 주변에 멍이 들어요. 이마 거상 수술을 했는데 왜 이마가 멍이 들지 않고 눈이 멍이 들까요? 이유는 중력 방향으로 피나 멍이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 일주일차 사진을 보면 눈이 멍든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멍들이 많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화장으로는 충분히 가릴 수 있지만 노 메이크업에서는 약간 멍이 비치는 정도, 이 정도 남아있게 되고요. 한 달 차 경과를 보게 되면은 멍이 다 빠져서 많이 자연스러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멍 이외에 붓기도 급격하게 빠지면서 한 달쯤 되면 수술을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정도까지 멍이랑 붓기는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절개 부위에 탈모나 흉터가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수술 직후에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절개 부위를 봉합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사진인 수술 후 1개월 사진을 보면은 이전에 스테이플러로 봉합을 했던 부분들이 일시적인 탈모가 생겨서 약간은 비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6개월 차 사진을 보면 다시 머리카락이 완전히 자라서 어디가 흉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회복된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술 부위에 탈모나 또는 흉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세 번째는 두통 및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수술 부위, 즉 눈 위쪽에 상활차신경과 상안화신경 두 가지 감각신경이 나오는데요. 이 감각신경이 눈썹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신경이 당겨지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유는 이 두 가지 신경이 모두 뇌에서 직접 나오는 뇌신경이기 때문에 뇌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오심, 구토, 울렁거림, 그리고 두통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면 대부분 가라앉는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병원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특별히 드리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은 다른 병원에 수술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감각 저하와 이상 감각이에요. 아까 상활차신경과 상안화신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신경 모두 감각신경이고요. 어떤 부분을 관장하고 있냐면 우리 이마 전체와 정수리 앞부분의 두피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신경이 되겠어요. 근데 이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신경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신경은 점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신경이 자라나는 속도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mm 정도 자라나기 때문에 눈썹 부분에서 수술하고 나서 이 부분이 정수리까지 자라나는 데는 짧으면은 80일, 길면은 100일 이상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각 저하가 발생을 하지만 이 부분은 4개월에서 6개월쯤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은 정상으로 호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감각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감들이 있어요. 이걸 이상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느낌, 또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또는 따끔따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에서 물이 흐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이상 감각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상 감각은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이제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내 신경이 곧 회복이 되겠구나, 이런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마 거상 수술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찜질이에요. 여기서 냉찜질이냐 온찜질이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냉찜질의 역할은 부어오르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온찜질의 역할은 부기를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즉시 냉찜질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첫 3일간 냉찜질을 해주는데 어디에 찜질을 하느냐? 붓기랑 멍은 눈 주변에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눈에다가 찜질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4일째 이후부터는
아침에는 일어나서 부어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1회 해준 이후에 약간 움직인 이후부터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온찜질은 얼마나 뜨겁게 해줘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 손등이나 볼에 대보고 약간은 따뜻하고 미지근한 기운이 있다. 이런 정도면 충분한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수술한 상처 부위에 연고를 잘 발라주셔야 돼요. 연고는 보통 항생제 연고를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항생제 연고가 해주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수술 부위에 얇게 코팅을 해줌으로 인해서 세균이나 이런 나쁜 물질들이 침투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수분감을 유지시켜서 딱지가 않거나 또는 마르는 것을 예방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생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세균이 약간이라도 침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항생제가 역할을 해서 세균을 빨리 없앨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연고를 잘 발라주셔야 되는데, 연고는 수술한 부위에 각각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번 정도라면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주무시기 전 이렇게 4번이기 때문에 하루에 4회 정도 연고를 도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샴푸인데요. 보통은 3일차 이후부터는 자가로 샴푸가 가능하신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샴푸가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 부위를 문질러서 씻으란 뜻이 절대 아니고요. 수술하지 않은 곳을 씻는데 어쩔 수 없이 물이 닿는 느낌으로 샴푸는 가능하신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계속 물에 젖어 있으면 세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머리를 감은 이후에는 즉시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연고 바를 시간이 아니더라도 연고를 다시 발라줘서 상처 부위를 보호해주는 이런 후처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샴푸를 할 때 조심할 점 또 한 가지는, 우리 머리만 감을 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머리를 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숙여서 감게 되면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고 혈압이 오르면서 수술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미세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엔도타인이라고 고정을 해놨는데 엔도타인이 빠져버리는 수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감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수술 이후에 염색이나 펌은 언제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염색약이나 펌 약제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약간은 자극을 줘요. 그런데 수술 부위에 이런 약제가 닿게 되면은 수술 부위에 염증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이 생기면서 붉어지면서 원치 않는 탈모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항상 수술한 원장님께 여쭤보고 2달 이후쯤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세를 주의해서 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술 이후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배변 활동을 하는 동안 힘을 세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머리 쪽으로 혈압이 오르면서 수술 부위에 멍이나 부기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무실 때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또는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술하고 한 달이 될 동안은 가급적이면은 반듯한 자세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겠고요. 가급적 심장이 운동을 원활히 해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잘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 정도는 부기나 멍 빠지는 데 도움이 되니까 집에 가만히 쉬는 것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건을 들 때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서 줍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좋지는 않고요.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핀 채로 이렇게 내려가서 물건을 집어주시는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술, 담배, 화장 언제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저는 수술하고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가벼운 음주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화장은 수술하고 실밥을 뽑고 난 1주 뒤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상처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수술하고 2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마 거상 수술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진으로 한번 쭉 보여드려 봤고요. 또한 거상 수술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더 빨리 회복을 하고 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뒤부터는 이거 가능하다고 했어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수술한 원장님하고 상의 이후에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SH 성형외과의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